어떤 마법을 보여줄 건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마법같이 내 집이 한 10채 늘어났다. 뭐 이러면 정말 좋겠죠. 그런 마법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다시 찍게 된 것 같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촬영을 안 한 건 아니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이 대출의 마법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유튜브를 촬영을 했는데요. 한 달 조금 지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뭐 삶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뭐 신문사라든지 잡지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책은요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했고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마법을 보여줄 건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출의 마법, 정말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마법같이 내 집이 한 10채 늘어났다. 뭐 이러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런 마법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한 개씩 단계를 밟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일단 마법을 펼쳐드려야 되잖아요. 내 집 마련.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하신 분도 있겠지만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뉴스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와요. 영끌족 잠 못 이룬다. 대출금리 8%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는 도대체 어느 은행이 8%인지 진짜 궁금해요.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뉴스를 많이 생성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금리가 오른 건 사실이에요. 작년에 2.5%였는데 은행에서 최저금리가 5.3% 정도에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작년보다 딱 2배가 된 거죠. 영끌족 가운데서는요 6억 이하를 구입하신 분들은 보금자리론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금자리론은 아시죠? 30년 장기 고정금리, 40년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잠 못 이룰 것 같진 않고요. 그럼 두 번째 선택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5년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은 5년 고정금리를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쨌든 5년까지는 금리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잠 못 이루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은 누굴까요? 변동금리를 선택하신 분들이겠죠. 자, 이분들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가상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뭐 너무 높은 금리로 이게 계속 변동이 되진 않겠지만 문제는 이제 이거 같아요. 지금 이 상태의 금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아유 그래 뭐 금리가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계속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두지 않겠다. 인플레를 잡을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두려움, 약간의 걱정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변동금리 선택하신 분들의 마음가짐은 제가 여쭤봤어요. 불안하시냐? 불안하다기보다는 이 이자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럼 집을 매도할 생각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 내놔도 팔리지도 않아요. 이런 느낌? 예,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인데 어떻게 팔아요?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서 다주택자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르겠지만, 집이 한 채이신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주식 팔듯이 그렇게 팔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자를 내고 계시느냐, 소비를 줄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를 줄여요. 이자는 우리가 내셔야 되는 첫 번째 소비 1순위거든요. 얘를 줄일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줄이는 것은 외식비를 줄이고요. 의복비를 줄여요. 영화관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소비를 줄이다 보면 경기 침체도 오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저는 더 걱정이에요. 이 책에서는 지금 대출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뽑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왜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적금 들어가지고 집 살 거예요. 그냥 평생 30년 모아서 집 살 거예요.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은 조금씩 우상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레버리지를 조금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적혀 있고요. 평생 살면서 약간 교과서의 느낌으로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저 아시는 분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왜요? 아니 이 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은 아니고 내가 필요한 시점에 가장 내가 궁금한 대목을 먼저 읽으면 되는 거지, 소설책 읽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책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눈이 가는 그 부분부터 먼저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은행에다가 저는 돈 주는 거 제일 아까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자가 나가는 돈 조금만 줄일 수 있으면 제가 다 알려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적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천만 원, 수억을 벌었다 이런 말씀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이 책 쓰느라고 사실 좀 힘들었어요. 언어적으로 막 표현을 길게 하거나 예쁜 말을 쓴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잘 담으려니까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잘 나오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잖아요. 분야별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무주택자니까 청약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청약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나는 재개발 재건축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공부를 해야겠어 라거나 아니면 난 수익성 물건이니까 상가 강의하는 데 가서 강의를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듣게 되어 있지만 대출은요. 모든 분야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을 읽는다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의 맛보기와 내 집 마련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한번 읽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떤 대출 받고 싶고요. 이만큼 대출 받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